우리 부모님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는 사람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다 결국 생각 안 나서 포기했던 적이나 전화번호 자리만 생각나지 않아서 휴대폰 붙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던 그 순간. 그때 혹시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원 아빠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뇌 건강을 30년 넘게 진료해 오신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영선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도와달라는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걸 놓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그 신호는 이미 나타났는데 모르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도 최근 몇 달 사이 깜박깜박하는 일이 부쩍 늘었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주민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런 신호를 모른 척하면 정말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아버지와 병원에서 상담받고 배운 방법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딱 5분으로 뇌를 깨우고 기억을 다시 선명하게 하는 방법.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바로 따라 해보세요. 분명히 머리가 맑아진다라고 이전과 차이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딱 3주만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먼저 뇌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 오신 신경정신과 김영선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기억이 자꾸 비는 건 충분히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이게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바로 뇌로 가는 혈류 부족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무려 20%를 필요로 해요. 목과 어깨에 근육이 굳으면 혈관이 눌려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올라. 왜 이렇게 말이 막히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이유는 확실합니다. 목 근육이 혈관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 뒤쪽의 풍지혈 부위가 핵심입니다. 이곳이 단단히 굳으면 기억력 저하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교수님은 평소 자세와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오래 본다던가. 편하다고 높은 베개를 그냥 사용하기. 같은 자세로 몇 시간 동안 TV 시청하는 것 등. 이런 습관들이 목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혈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귀 뒤쪽에 손을 대보세요. 손가락 한 마디쯤 들어간 이 부분이 풍지혈이에요. 양손 검지나 중지로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약 2분간 꾹꾹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묵직하거나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혈류가 막힌 신호입니다. 어, 여기가 좀 아픈데. 머리가 시원해지네.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해봤는데요. 아버지가 곧바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금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바로 앞에서 눈으로 확인하니 신기하더라고요. 실천 방법 두 번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이제 목과 어깨도 함께 풀어볼게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10초씩 유지. 하나, 둘, 셋. 다시 반대쪽도 똑같이 하루에 딱 3번만 해주셔도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TV 보실 때는 양어깨도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습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스마트폰은 절대 누워서 보지 마세요. 목이 꺾여서 혈관이 쉽게 눌려요.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해서 목과 허리를 곧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낮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높은 베개는 자는 동안 계속 혈류를 방해해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베개가 좋습니다. 세 번째, 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30분마다 스트레칭은 기억력 지키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도 다 같이 하려니까 부담이 됐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충분해요.
요일별로 나눠서 해보세요. 일주일 실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풍기혈 마사지, 화요일 목 스트레칭, 수요일 어깨 풀기, 목요일 올바른 자세 연습, 금요일 풍기혈 마사지, 토요일 전체 동작 복습, 일요일 휴식 플러스 가벼운 체크. 방금 나온 표를 화면을 정지해서 종이에 적어보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고, 그게 어려우면 냉장고에 부착하거나 식탁 같은 곳에 항상 내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딱 붙여두세요. 하루 딱 5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3주만 지나도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나니까 괜히 혼자 크게 걱정만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아버지와 병원에 와서 상담받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기억력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따뜻한 응원 댓글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매일. 응원 아빠가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응원 아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스스로 저런 생활 습관을 챙기기 어려운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찐정보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에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시민 정신건강을 챙기는 부서가 있으니 부모님 걱정되시고 챙겨야 하는 아들, 딸들 꼭 부모님이 거주하는 해당시 검색해서 담당자와 우선 전화 상담해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면 영상 멈춰서 다시 보세요.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성남시 분당구라면 성남보건소 정신건강, 고양시 일산이라면 일산보건소 정신건강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한 후에 담당시 보건소 공무원과 1차 상담을 하고 부모님의 상황을 듣고 맞는 병원을 갈지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도움을 드릴지 판단해서 안내해 줍니다. 병원도 물어보세요. 거주지 주소 말씀하시고 나는 병원 어디 갈지 모르겠다. 좀 친절하고 경력 있는 믿을 만한 의사 있는 병원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주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명단을 갖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검색과 안내는 우리 부모님이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꼭 챙겨드려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고 모른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손 쓸 수도 없는 아찔한 상황이 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내 부모님을 살펴보고 그분보다는 잘 찾고 정리할 수 있는 자식들, 즉 부모님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덜 고생하십니다. 내 부모님이 조금은 덜 고생하시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응원 아빠가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